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누구의 것인가? 누가 만들었는가? 누구에 의해서 발전됐는가? 저는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한자를 처음으로 창조한 집단은 동북아에 있는 동이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하고 우리가 훈민정음 만들어진 원리가 너무나 유사되는 데는 저는 아주 깜짝 놀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얘기할 시간이 다시 있으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한자는 동북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예전에 베트남이 사용하다 지금 베트남이 버렸죠. 스페인한테 프랑스한테 점령당하면서 한자 문화권에서 사라져서 지금은 한국, 중국, 일본이 남았습니다. 근데 한자는 분명히 불편한 글자입니다. 위대한 글자면서 불편한 글자입니다. 세상에 소리 글자는 많이 있지만 뜻 글자는 유일하게 한자 하나입니다. 뜻 글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뜻 글자의 안타까운 점은 소리 나는 대로 일단 적을 수 없다는 거 1번. 두 번째는 과거, 현재, 미래형이라는 형이 거의 없습니다. 조사가 발달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띄어쓰기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다 밀어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밀어내고 중국도 밀어내고 일본도 밀어냈습니다. 중국은 백화문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밀어내고 지금은 간자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은 가나를 사용하면서 밀어냈습니다. 우리는 이두를 사용하면서 밀어냈고 또 훈민정음을 사용하면서 더 밀어내서 현재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자의 가장 큰 안타까운 점은 뜻을 전해서 오랫동안 그 뜻이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다른 것에 비해서 해독이 아주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데에는 너무나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투리를 적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단께요? 하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단께요를 한자로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소크라테스를 한번 적어보시고 우린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스트리아나 오스트레일리아를 한자로 적어보세요. 진짜 적기 어렵습니다. 어떤 한자를 선택해서 적어야 되는지도 불편합니다. 미국이라는 것도 적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적은 겁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이렇게 긴 D로 나가니까 아메리카 이렇게 나가니까 그걸 어떻게 다 적습니까? 한자로 뜻글자로 다 적을때 어떤 뜻글자를 골라서 적겠느냐. 그 10자가 넘고 20자가 넘는 거를 적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버리게 됐는데 지금 현실에 와서 이 한자를 만든 집단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진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금 학자들이 예전에는 드물었지만 지금은 많은 학자들이 한자는 한국 글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를 연구하는 석학들일수록 더 그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은나라라는 특성, 이 한자를 만드는 집단이 은나라라는 가정하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각골문자라는 거 배웠습니다. 한자의 어원은 은허라는 곳에서 각골문자가 발견되면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각골문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은허잖아요. 그럼 은허는 어디냐? 은나라의 수도입니다. 근데 이 은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 은나라는 나라는 어떤 종족, 어떤 국민이 어떤 나라가 있었지 않았겠냐 이겁니다. 그 모국이 분명히 그러니까 은나라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나라는 제후국이라는 내용이 역사서에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제후국은 뭐냐면 왕이 있고 절대적인 왕이 있고 부가적인 왕을 둘 때 그걸 제후라고 얘기하고 그 밑에 한 단계 더 낮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다스리는 그 집안 친척이나 그다음에 그 관계가 아주 깊은 사람들한테 넘겨줄 때 나라를 넘겨줄 때 제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국이 있어야 제후국이 있는 겁니다. 이 제후국의 나라가 은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은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는 동이족의 국가고 단국이라고 감히 단언을 하지만 어쨌든 그건 학술적으로 좀 더 연구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한자가 만들어진 곳은 은허라는 곳에서 발견되었고 그것을 만든 나라는 은나라, 은나라는 제후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은주라고 얘기할 때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할 때 그 나라가 중국에서 봤을 때는 모국의 아주 주된 나라들이 이렇게 이어져 온 건데 한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가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거 있죠?
그 주된 나라인데도 제후국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죠? 모국이 있었던 겁니다. 그 모국에 대해서는 저는 주시를 하고 싶은 거고, 은나라만으로 얘기를 해도 은나라는 동이국이었다는 것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백이숙제가 나오는 그 이야기도 바로 고죽국도 동이족의 나라였다는 것은 우리 역사서에서 조금만 공부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한자는 조사가 발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소리글자 발달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말고 우리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한자는 한 글자 한 글자가 뜻과 의미와 소리까지 그대로 담아내려고 노력을 한 것이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하나의 의미는 그냥 만들어지신 것이 아니라 천지인의 원리나 그다음에 모든 원리, 우리 음양, 태극의 원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한자인데, 그러면 이 그냥 만들어졌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자를 보시면 아마 요거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한자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 청을 보면서, 청은 보면 왼쪽 청자에, 들을 청자에 왼쪽을 보면 귀 이자 밑에 왕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청의 뜻이 그런 겁니다. 근데 오른쪽에는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목, 열십자와 눈목자가 있고 오른쪽에 청자에, 그 다음에 밑에는 날일자와 일심이 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10개의 눈을 가지고 한 개의 집중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지만이 제대로 들은 거다. 그러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청자에다가 집자를 넣으면 들을 청자가 됩니다. 듣는 집이 됩니다. 그게 관청입니다. 이렇게 의미를 한자는 상당히 그 뜻 하나에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고 전체적인 것을 노력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면, 그럼 우리의 한자가, 이 한자가 중국 거에 맞냐, 일본 거에 맞냐, 한국 거에 맞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뜻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한자입니다. 예를 들면 호흡, 그럼 이런 겁니다. 호는 부은다는 뜻이고 흡은 들이마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면서 실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호는 부은다고 얘기했습니다. 부을 호자를 한번 여러분들 그냥 호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불어보십시오. 호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바람이 호하고 나갑니다. 부으니까 나가는 겁니다. 흡하면 어떻게 되죠? 확 문이, 우리의 한자에서의 원리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열어놨잖아요. 열어놨으면 확 빨려들 때, 바람이 확 빨려들면 이렇게 문이 확 닫혀버립니다. 들어오면서 확 닫혀버리는데 똑같습니다. 흡도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흡하면 입이 쫙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확 닫혀버립니다. 문이 닫히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확 들어올 때 문이 닫히는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호자는 부는 거니까 호하면 바람이 나갑니다. 흡하면 바람이 빨려 들어옵니다. 출입도 똑같습니다. 출하면 나갑니다. 대신 입하면 쭉 들어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중국 안 맞습니다. 일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합집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합집산은 여러분들 그 의미는 벌써 느끼셨을 겁니다. 이는 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할 때 여러분 이해해 보십시오. 뭐가 헤어지느냐? 이와 이가 헤어지고 입술과 입술이 헤어지는 것이 이입니다. 이해해 보세요. 이. 입술과 입술이 헤어집니다. 이와 이가 헤어집니다. 합은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 보십시오. 입술과 입술이 합해집니다. 합. 집은 모아지는 겁니다. 집 모아집니다. 산 흩어지는 겁니다.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산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중국 사람 전혀 안 맞습니다. 일본 사람은 아주 더 많이 안 맞습니다.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원리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합할 때, 합한다는 건 입을 합한다는 거잖아요. 입을 벌리고 해보세요. 합. 이걸 벌리고 한번 해보세요. 합을. 그러면은 이는 헤어진다고 그랬죠. 이가 헤어지는 거잖아요. 이를 입을 다물고 해보세요. 되나? 안 됩니다. 우리는 정확한 원리에 정확한 그 뜻을 입의 구강구조까지 딱 맞춰서 만든 겁니다. 우리는 놀라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한자가 어떤 사람은 9만자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5만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짜 또한 묘한 특성은
너무나 많은 글자가 지금 쓰여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발음마저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그들한테, 중국인들한테 맞아떨어지지 않는,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쓰긴 쓰면서도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 한자가 중국 사람이 중국 거라는 것을 인식을 갖는 주된 이유는 이겁니다. 그들은 소리 글자로도 이 글 한자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뜻 글자로만 사용합니다. 뜻 글자로 사용합니다. 분명히. 근데 중국인들은 소리 글자와 뜻 글자를 병용을 하기 때문에 노상 그 어긋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면서도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로 더 놀라운 거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긴 지금 빠졌네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설명이 긴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 조금 지루할지 몰라도 요거는 꼭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정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의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종성이 발달했고 중국은 종성이 거의 없습니다. 니은과 이응밖에 없습니다. 니을도 리얼 해가지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정확하게 종성에서 딱딱딱 끊어지는데 우리가 여러 군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중국의 사전에 글자 하나는 정확하게 발음 하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광철입니다. 신광철을 정확하게 신광철로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한자를. 제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사전에 강의자편이나 명나라 때 만드는 거에도 분명하게 한 글자를 그러니까 한자 하나는 하나의 발음으로 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하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샹하이 그러죠. 샹하이. 근데 샹하이는 어떻게 쓰죠?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상해라고 썼습니다. 윗상자에다 바다의 자를 씁니다. 정확하게 중국 사전에는 상해라고 발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발음이 맞습니다. 그들 사전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발음 못합니다. 북경을 타이베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분명히 북경이라는 것을 중국 사전을 뒤져보면 중국 그 고대 그 사전을 뒤져보면 분명히 북경이라고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타이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자를 볼 때 제가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시자가 있습니다. 이 시자는 꺼릴 시자입니다. 꺼릴 시자인데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도록 되어 있느냐. 중국의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거기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귀 저름으로 발음해라. 이 저름이라는 걸 빼버리고 허귀로 발음하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허귀. 이 허는 이 휘자를 발음할 때 허하고 귀로 발음하라는 건데 이걸 발음할 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조금 재미없어도 요거까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뒷부분 어려운 거 진짜 없습니다. 예. 초성을 발음할 때는 이 허로 발음하라는 거고 중성과 종성을 발음할 때는 귀로 발음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초성에 허로 발음하는데 여기서는 초성에 앞차, 초성만 발음하는 거예요. 히읗.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한자가 있으면 이게 한자잖아요. 이게 히읗이 초성, 아가 중성, 니은이 종성이잖아요. 이거 이해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휘를 발음할 때 초성은 히읗만 발음하고 중성은 귀라고 발음하는데 귀에서 중성만 그대로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귀에서 중성이 뭐죠? 기역을 빼버리면 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히읗과 유를 더하면 어떻게 되죠? 휘죠. 이렇게 발음하라고 그들의 사전에, 한자 사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명히 휘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전에 안타깝게도 자기들이 발음을 못하고 후웨이라고 발음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현실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남이 나라 글자를 소리 글자로 갖다 쓰면서 뜻 글자로도 쓰고 소리 글자로 갖다 쓰면서 낭패를 보게 된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글자도 지금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